자, 이번 순서는 직무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피지기 100점 100승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언제나 해결해 주시는 CDC 취업 컨설팅의 류성석 대표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주 인사 나누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직무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식자재 유통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식자재 유통. 식자재 유통. 뭐 현대인들의 생활이 바빠지니까 이 분야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단 식자재 영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이 선택하게 된 계기는 네. 이 시장이 국내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요. 외식 산업 발달하면서 지금 현재도 그 어떤 유통시장 규모가 105조나 됩니다. 그래서 식자재라는 게 이제 그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대형 마트 같은 데 공급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정육, 고기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걸 간편 뭐 조리식이라든지 공급하는 소매 영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로 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B2C로 해서 백화점이라든지 공급하는 게 있고요. B2B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빕스라든지 그런 뭐 무슨 감자탕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식재료를 공급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그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자재 영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식자재 영업, 식자재 유통 관련된 직무도 상당히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식자재 영업이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 거래선을 많이 개척하는 신규 개발 업무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개척돼 있는 거래선 대상으로 해서 그 거래선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업무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또 주요 업무도 한번 살펴볼까요? 식자재 영업의 주요 업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규 거래선 개척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아무래도 본인이 시장 타겟을 잘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네. 어떤 업종에 어떤 거래처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될지를 잘 정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연간 목표 대상을 잡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장단기 영업 목표를 설정하는 게 바로 이제 자원개발, 즉 시장 개척 업무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기획을 하고 제안을 해야겠죠. 거래선이 확정이 됐으면 그 거래선에 맞게 맞춤 상품을 제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품평회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견학 등을 자꾸 시켜가면서 거기 우리 회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적합한 그런 식자재를 잘 이제 협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약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그 거래처하고 우리 회사 간의 어떤 발주서부터 배송, 그다음에 대금 결제 조건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영업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꼭 필요할 텐데 운영 관리 업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제일 먼저가 이제 고객 만족 활동이죠. 그래서 그 CS 활동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을 처음에는 한두 개만 돼 있지만 서너 개, 많게는 10개 이상으로 계속 넓혀가야겠죠. 그래서 네.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채권, 실제로 이제 중소업체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실제 돈이 제때 안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독려를 해서 제때 대금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연체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법적 조치까지도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영업 담당자가 해야 됩니다. 네, 아주 생각보다 하는 일이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자재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럼 하루 일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 직무 소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영업하고 비슷하게 회사로 출근 안 하고 곧바로 그 담당 거래처 매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그 어떤 CS 부서에서 들어와 있는 클레임 같은 건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타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 오후에는 나가야겠죠. 나가서 그런 클레임들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을 하고 또 이제 어떤 품목이 더 필요한지를 그 거래처 사장과 협의를 해가면서 품목을 넓혀가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아무래도 좀 바쁜 부분이 이 영업부서 외에 구매부서라든지 물류부서 또는 품질부서 이런 부서들하고 내부 협의가 많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자재 영업 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영업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직접 영업을 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이 상당히 우선이 됩니다. 역시나. 그래서 거래처하고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어떤 타 부서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협업 이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예상치 못했던 클레임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고객의 니즈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고요. 또 아무래도 본인이 소사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소사장. 네, 자기가 직접 이 회사의 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거래처를 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윤리
휴식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영업직무라는 거의 특성상 스트레스에 절대 민감한 성격이면 안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식자재 영업 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내가 잘 갖추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자소서에 어필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요? 자소서 항목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두 가지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이 직무에 본인이 적합한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은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단 영업적인 얘기만 계속 꺼내게 되면 모든 지원자들이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요건 꼭 메모를 하세요. 했어.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서로부터 식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해썹에 대한 관심도를 좀 표명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외식업이라든지 이런 식자재 유통과 관련된 업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QS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퀄리티하고 그다음에 서비스하고 클린.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사례를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다는 걸 어필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포부죠. 입사 후에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그냥 뭐 거래소 많이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존 유통 경로의 구조 개선을 통해서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좀 기여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 상반기 공채 때 이 식자재 영업 취업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기업도 있으세요? 네, 국내에서 이제 식자재 유통회사로 단연 1위인 CJ 프레시웨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구 LG에서 했었던 현재는 이제 분사돼 있지만 아워홈이 있고요. 아워홈. 네,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그리고 대상 베스트코,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에서 구 에버랜드에서 분사된 삼성 웰스토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국내는 약 2만여 개 식자재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 많네요. 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크게 굵직굵직하게 이제 그 짚어주신 대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대기업들에 맞춰서 취업 전략도 조금 다르게 해야 될까요? 네, 왜냐하면 각 기업마다 B2C하고 B2B를 어떤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냐가 회사마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래하는 상대 거래처의 그 업종에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이라거나 상장된 기업이라면은 그 다트에 들어가서 실제 그 판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좀 식자재 유통회사에 많이 성공을 시켜봤던 사례 중에서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뻘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직접 외식업체라든지 동네에 있는 대형 체인점 같은 그런 외식업체를 좀 방문하세요. 그래서 그게 뭐 대기업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감자탕집이든 무슨 불고기집이든 가셔갖고 식자재 유통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 사장한테 물어보시고 모니터링을 하세요. 네. 처음에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그걸 되게 어려워했는데 한 10개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메모를 했습니다. 네. 그게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소서 접수를 할 때 첨부를 넣을 때 그 조사한 거를 한두 장으로 정리해서 조사해서 넣었고요. 또 면접 때 갔을 때 실제 본인이 조사한 결과를 모니터링 결과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상당히 좋게 반응을 했고요. 예. 결국엔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식자재 유통 관련업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식자재 영업이라는 거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시장이 점점 커질 거고요. 그만큼 채용 니즈도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식자재 영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영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업이라는 직무 자체는 회사의 전반적인 모든 프로세스를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CEO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큰 커리어 비전을 갖고 자신감 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간에는요, 식자재 영업 직무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유용한 정보 주신 류정숙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